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과 음악으로 마음을 함께하는 진행자 홍용환입니다. 청취자분들은 즐거운 학창시절 혹은 힘들었던 사회생활 중에 일상에 잠깐의 여유가 있을 때 허공을 멍하니 쳐다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때 가장 먼저 허공에 그려지는 얼굴은 누구인가요? 연인, 가족, 친구. 아마도 대다수가 친구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의 일상에서 옆에는 없지만 항상 생각나는 친구 하면 어떤 음악이 생각나는지요? 오늘은 바로 친구, 나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와 함께 하고픈 음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세대를 대표하는 세대공간팀을 모시고 음악을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몬티님부터 애추억의 친구를 그리면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딸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 가고 만난 것을 먹으러 갈 때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하면서 친구들이 무척 보고 싶을 때가 있는 레몬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아 사랑한다. 데미안입니다. 이번 주말 인사동에서 친구들을 만나요. 여름밤 친구들과 수다는 더위도 있게 하겠죠. 안녕하세요. 소리쌤입니다. 네, 다들 일주일 만에 만나니 매우 반갑습니다. 이제 자주 만나니 세대를 뛰어넘어 친구 같네요. 오늘 주제는 친구인데요. 각 패널 분들은 친구하면 어떤 생각이 나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친구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 자랑하고 싶을 때, 또는 힘들 때, 고민을 말하고 싶을 때, 그리고 무슨 오해인지 말도 안 해주고 소가리를 하게 만드는 그런 친구도 있고요.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너무 보고 싶은데 연락이 안 돼서 아련하게 떠오르기만 하는 친구요. 친구하면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네요. 갑자기 소리샘님이 너무 고마운 친구인데 연락조차 알 수 없는 친구라 하시니까 저도 좀 생각이 나는데요. 요새는 아이들이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번호도 하나씩 있어가지고 다들 이렇게 저렇게 다 연락하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친구랑 통화하려면 집에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그걸 전화를 해서 또 어른들이 받으면 누구누구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겨우 친구랑 통화했는데 또 엄마나 아빠가 그만 끊으라고 너무 전화통화 오래 한다고 전화비 많이 나온다고 맞아. 막 그러는 때가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수첩에 막 전화번호 정리해놨는데 그 수첩 홀라당 잃어버리면 얼마나 속상한지. 그렇죠. 참 요새 애들은 그런 걸 모를 거예요. 맞아요. 역시 누구나 동감하지만 친구하면 일단 다정하고 친근한 느낌이 오나 봅니다. 그럼 오늘은 네몬티님부터 어떤 노래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핑클의 영원한 사랑을 선곡했어요. 이유는 학창시를 함께 정말 지내온 정말 소중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모임을 하게 되면 종종 노래방을 가게 되었어요. 그때 핑클의 영원한 사랑을 잘 불렀어요. 아마 제가 이 노래 좋아해서 노래방에 가면 항상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효리, 옥주연, 성유리, 이진 4명의 요정 같은 소녀 그룹이어서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요새 예능 프로에 새롭게 4분이 나오는 캠핑카란 프로가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핑클 멤버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그러면? 저는 핑클 멤버 중에 피부가 하얗고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는 성유리를 무척 좋아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피부가 까마잡잡해서 그런지 피부가 뽀얀 친구들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핑크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멤버 중엔 이효리가 인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요. 아니죠. 당연히 성유리 씨죠. 성유리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말요? 혹시라도 이 방송을 이효리 씨가 들으시면 굉장히 섭섭하시겠네요. 그런데 저도 반전이 있습니다. 이효리 씨가 이상순 씨와 결혼하면서 제주도에 살 때 저희 친정도 제주도라 그때 동생이 이효리네 집이야 하고 이효리 집 대문까지 드라이브하면서 알려주었어요. 그때 정말 띵동하고 별 눌러서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다 효리네 민박이라는 프로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의 친정집과 한 차로 15분 정도 거리라 출연자들이 여기저기 가서 촬영할 때 나도 저기 가보았는데 하면서 봤는데, 그리고 그 이효리 씨의 꾸밈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친정이 제주도. 그럼 제주도민이었나요? 아니에요. 원래 고향은 부산인데요. 부모님께서 2014년도에 제주도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딸아이 방학 때마다 이제 제주도를 가고 있습니다. 우와. 그렇군요. 대면님과 소리새님은 고향이 어딘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쭉 서울 살았고요. 쌍문동만 특히 한 20년 넘게 살았던 것 와. 같습니다. 쌍문 청년이시네요, 완전히. 예? 네, 그렇죠. 응답하라 1984. 소리새님은 어디세요? 제 고향은 물, 공기, 아직까지도 일곱수라고 자칭하고 싶은 문경세제 궁터 마을입니다. 와, 문경세제. 문경세제 네. 정말 좋은 곳이죠. 저도 몇 번 갔는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아무튼 레몬티님은 핑클의 영원한 사랑으로 친구들과 추억의 노래를 선정하셨는데 특별하게 선정한 이유가 또 있나요? 앞서 제가 학창시절 친구들이 했었잖아요. 우리 멤버는 4명이 아닌 6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노래 선곡할 때면 저는 성유리 역할을 항상 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각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파트를 하면서 불러주었는데요. 그러면서 저랑 보조 맞춰준다고 춤도 추고 즐겁게 놀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추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또 친구가 그리울 때 문득문득 이 함께 불렀던 이 노래가 아련하게 좀 떠올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곡을 선곡했습니다. 그 제가 특히 부산에 살다가 결혼하면서 서울에 왔어요. 처음에는 가족 생각, 친구 생각 했는데 아마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제가 전화기를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산에 살다가 서울에서 살게 되어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을 봐도 뒤로 봐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 외로워서 이제 친구들을 더 많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친구들도 좀 너무 웃긴 게 부산이 아니라 각지에서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럼 다른 친구분들은 어디서 사세요? 2명은 친구는 부산에 살고 있는데요. 한 명은 양산, 또 한 명은 포항, 또 한 명은 치고 외관, 그리고 제가 제일 서울에서 멀리 살고 있죠. 6분 중 4분이 타지에 사셨네요. 그럼 지금도 친구분들은 만나고 계신가요? 그럼요. 저희는 쭉 만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친구들한테 항상 미안해요. 왜냐면 제가 제일 멀리 사니까 제가 친정이 부산이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 유치원 방학 때,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이렇게 하면서 중간중간 한 1년에 한 4번 정도는 내려와서 1년에 못 만나도 한 2번 정도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2014년도에 제가 저희 친정이 제주도 갔잖아요. 그러면서 부산 찍고 제주도 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부산은 뜸하게 되고 제주도만 가게 되니까 어떨 때는 진짜 한 2년 정도는 친구들 못 만났어요. 그래서
친구들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 빼고 너희들끼리 만나라 했더니 잘 안 만나더라고요. 아무튼 생각보다 많이 만나지는 못하네요. 네, 그래서 친구들 더 그리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 적은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꼭 얘기하고 싶네요. 아무튼 이번 여름방학에는 친구들을 만나겠죠? 네, 원래는 1박 2일 정도 계획해서 남해에서 이제 즐겁게 놀라고 했는데요. 이런저런 사연이 생겨가지고 못 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이 고민한 끝에 대전에서 8월 15일 날 만나자 하는 거예요. 왜 하필 대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마 저를 배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잘 못 내려오니까 친구들이 이제 밑에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포항도 있고 뭐 구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중간이 아마 대전이라고 생각해서 또 이렇게 대전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레몬티님은 좋으시겠어요. 친구분들께서 레몬티님을 만나러 대전까지 와주시고 배려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항상 친구들 생각만 하면 언제 만나도 어제 만나서 헤어진 것처럼, 그리고 또 익숙하고 소중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 할 말이 되어도 계속 쭉 이렇게 만나고 또 서로를 생각해주는 그런 사이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고요. 또 이 영원한 사랑 마지막 가사가 함께 해줘라고 나와요. 그 가사처럼 마음속은 항상 함께 해줘라고 그런 친구들입니다. 함께 해줘. 좋네요. 그럼 함께하는 의미로 친구분들에게 음성편지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알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알게 된 윤연이, 경아, 현지, 그리고 경숙이, 영희. 30년 넘게 변찮은 우정으로 비록 지금은 각자 가정을 이루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것만큼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고 봐. 지금 또 나를 생각해주는 친구들이 있나요? 라고 물으면 항상 너희들이 떠오르고 함께 보내던 시절 생각나. 아직은 젊은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면서 서로 안부 전하면서 살자. 친구들아 사랑해. 그리고 8월 15일 날 만나자. 서로를 생각해주는 친구들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겠죠.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친구들이지만 누구보다도 끈끈한 우정일 것 같습니다. 8월 15일 대전에서 즐거운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데미안님은 친구라는 주제로 무슨 곡을 갖고 나오셨죠? 네, 저는 위즈 칼리파와 찰리 푸스가 함께한 포러커의 추모곡 See You Again입니다. 혹시 그 레이싱 영화 OST 말씀하신 건가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죠. 분노의 질주는 지금은 레이싱 장르라는 영화보다는 뭔가 하나의 그 시그니처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의 OST에서 바로 거의 주제를 맡는 격인 See You Again 이 곡을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들고 왔습니다. 그래요. 아마 영화를 촬영 중에 아주 안타까운 일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뉴스를 보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화 촬영 중에 교통사고로 포러커가 사망했죠. 벌써 2019년이니까 5년 정도 지났네요. 저도 분노의 질주를 기다리고만 있다가 그 뉴스를 듣고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네. 혹시 이 곡을 왜 친구라는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는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인트로부터 시작되는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바로 무언가를 회상하게 되는 듯한 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첫 소절의 가사가 시작되죠. 친구 없는 하루가 너무 길었었어 라고 고백하면서,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정말 수많은 생각들이 들곤 해요. 이 노래가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의 제일 마지막 엔딩 부분에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주인공 빈 디젤과 포러커가 드라이빙을 하면서 노래가 딱 시작되거든요. 그때 소름이 쫙 돋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곡
저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오는데 유튜브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던데 조회수가 엄청나죠, 이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조회수가 저번 달인가 기준으로 40억 뷰를 갱신했다고 하죠. 어우, 40억. 오. 대단하네요.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친구라는 그리고 우정이라는 주제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40억 뷰라는 그런 조회수가 가능했던 거 아닐까요? 그럼 친구로 인해서 이 곡만의 특징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또 제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음악 평론가도 아닙니다. 근데 제목이면서 곡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 See You Again 이거인 것 같아요. 제목이 See You Again인데 사실 들어보면 너무 평범하잖아요. 우리말로는 뭐 잘가? 뭐 이 정도? 근데 이런 평범한 제목이 어찌나 그렇게 묵직하게 다가오는지 너무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 신인 찰리 푸스가 곡을 만들면서 계속 생각한 게 이거랍니다. 빈 디젤이 폴 워커가 죽으면서 제일 먼저 내뱉는 말이 무엇일까라고 계속 생각했대요. 그러다가 나온 가사가 바로 I w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이라고 합니다. 즉 뭐 이런 거죠. 내가 너를 다시 만나면 이 모든 걸 내가 다 얘기해 볼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흥미롭네요. 친구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지금 방금 제가 가사를 읊었듯이 친구란 건 무언가를 얘기하는 존재? 저 가사가 거의 친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잖아요. 친구를 만나게 되면 나 무슨 얘기 하러 만날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딱히 할 얘기가 없는데 이러는데 딱 만나면 너무 시간이 빨리 갈 정도로 무슨 얘기든 막 다 하고 그리고 하루가 막 끝나버리고 또 하루가 지나버리면 너무 아쉽고 그런 친구가 제가 생각하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예. 데미안님은 영화 같은 그런 친구, 모든 걸 얘기해주는 그런 친구, 진정한 친구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위에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쉽게도 요새는 사업 관련한 미팅을 제외하고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친구를 만나는 일들을 자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친구와의 만남이 굉장히 즐거움을 주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결혼하고부터 좀 더 못 만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비록 결혼한 게 핑계는 아니지만 결혼하고 나서 저희 와이프가 사실 전라도 광주에서 저만 보고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와이프의 친구들도 당연히 다 광주에 많아요. 그래서 친구를 만난다시고 제가 자꾸 나가서 놀면 얼마나 와이프가 외롭겠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거절하다 보니까 자꾸 친구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자주 못 만나게 되고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내분한테 정말 배려 있는 행동이신데요. 그런데 뭔가 다른 사용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랄까 제 와이프는 제일 저의 베스트 프렌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 2년간을 결혼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요. 요새는 또 그런 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죠, 부인은? 네. 좀 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짧게 말하면 부부가 좀 그렇잖아요. 뭐 일심동체다 또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다 라는 말도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근데 그게 좀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와이프가 이제 새로 생긴 친구들이랑 바깥에서 동성간에 얘기를 하고 나오거나 뭐 저녁을 먹고 오면 훨씬 저랑 얘기했던 것보다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막 저한테 와가지고 이게 저렇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훨씬 신나해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남편이 절대 친구가 될 수는 없었는데 나이가 들수록은 소중한 친구가 되던데요. 정말요? 저는 아직까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친구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주제가 잠깐 비껴간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대면님 그러면 끝으로
혹시 친구분들이 이 방송을 들을 줄 모르니까 친구분들에게 할 말 있으면 한마디 한번 해보시죠. 오늘 방송 와가지고 친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친구들이 정말 보고 싶으시네요. 방송을 끝나면 반드시 약속을 잡아서 친구들을 만나야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꼭 연락하셔서 옛날의 즐거움을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소리새님 오늘 준비한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유심초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입니다. 노래 제목을 보면 누구를 꼭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나 봅니다. 네. 친구들과 재미있었던 일들은 가슴에 담고 생각만 해도 미소 짓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힘들 때 위로가 되어준 그런 친구가 생각나는 날입니다. 하긴 그리운 친구를 생각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럼 위로가 되어진 친구가 어떤 분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결혼을 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첫 아이를 낳을 때였어요. 우리 시댁집 아주 작은 방에 새들어 살던 사람이 저하고 동갑이라서 쉽게 친구가 되었어요. 그때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시집살이로 인해서 눈물, 콧물 다 빼며 살던 때에 그 친구도 시댁과 갈등이 많아서 고단함이 비슷한 처지였어요. 그래서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다독이며 지내던 그런 친구였죠. 저는 남자라 잘 모르지만 결혼한 세대는 시어머니 하면 마치 호랑이 같은 존재로 하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시월드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호랑이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힘든 때 어떤 분이 많이 위로가 되었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저는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 친정에도 못 갔어요. 시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시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초장의 며느리를 잡아야 된다는 그런 뜻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 때는 정말 그랬어요. 더 서러웠던 것은 첫 아이를 친정에 가서 낳을 수도 없었고 남편도 곁에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더 서러웠겠어요. 소리새님이 그런 시절을 살았다니 믿기지가 않는데요. 친정 못 간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남편이 없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지금 약간 영화 같은 얘기인데 혹시 두 패널님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떠셨는지요? 저는 15년 전에 딸을 낳았을 때요. 이제 저희는 가족분만이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거긴 딱 가족 한 명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남편 들어와서 저를 막 위로해주고 하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시어머니가 체인지해서 어머니 저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그때 참 고마웠어요. 완전히 틀리네요. 네. 저는 최근 일인데 2년밖에 안 됐지만 장인 장모님이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오시잖아요. 근데 조금 늦었는데 와이프가 너무 그게 서운해가지고 지금도 막 얘기하는 게 생각납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왜 소리샘님은 남편분이 없으셨을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 남편은 그 당시 기술자로 사우디에 나가서 있었어요. 그래서 올 수가 없었죠. 저는 그러고 보니 정말 힘들 때 그 친구분이 많은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시어머니께서는 몸이 편찮으셔서 제 상관도 못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 추운 겨울이었는데 아기 낳고 일주일 만에 밥 다 해먹으면서 고생했죠. 그럴 때 가장 가까이서 나를 안쓰럽게 지켜보던 친구였어요. 그 당시 그 친구분은 친구면서 친정엄마 같은 역할까지 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였는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그 친구도 갑상선 수술을 받고 몸이 약해서 시댁 식구들에게 무척 소름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 친정어머니가 딸 건강 때문에 먹이려고 잉어탕을 해왔는데요. 본인은 먹지 않고 나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잉어탕이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은 저라면서요. 그래서 본인은 비위가 약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먹지도 않고 제가 다 먹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그 친구 어머니는 딸이 잘 먹어서 좋다며 또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가져온 것도 소리새님이 다 먹었겠네요. 네, 맞아요. 대단합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을 헤아리며 살다가 세상살이 서럽고 힘들 때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도 흘리면서 한 지붕 아래 살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 힘든 푸념만 했었지 저는 뭐 도움을 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럼 그 친구하고 지금도 친분은 이어가고 있겠죠? 아니에요. 그 친구는 4년을 한 집에서 살다가 멀리 이사를 갔어요. 그래도 몇 년 동안은 서로 연락하고 지냈는데 장사하면서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연락이 끊어졌죠. 벌써 그 친구하고 헤어진 지가 30년이 넘었네요. 지금도 함께 있는 것 같고 생각만 해도 아련하게 떠오르는 그런 친구입니다. 네, 정말 아쉽고 많이 보고 싶겠네요. 더욱이 첫 출산 때 많이 도움을 준 친구라서 영원히 잊지 못하시겠네요. 그리고 소중한 친구인데 보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아픔이 저한테 느껴집니다. 그럼 소리새님도 오늘 친구에게 마음의 편지를 한번 띄워보시면 어떻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는 서로 아이들을 이름을 불렀었거든요. 대근아, 나 규진이 엄마야. 힘든 세상살이, 매운 시집살이 오늘도 잘 견뎌냈다며 밥공기에 막걸리 한 잔 부딪히고 순대 한 입 크게 물고 웃던 일이 생각나니? 생각해보면 그때 너무 힘들었었지만 어둠침침한 좁은 골망에서 아이들 아랫목에 재워놓고 고단함을 풀어내던 그때가 좋았어. 너와 내가 추억이 있던 그 동네의 그 집은 재개발이 되어 흔적도 없지만 우리 두 사람 가슴속에 따뜻하게 새겨진 추억만큼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야. 내 가슴에 이렇게 따뜻한 추억을 가지게 해준 내가 너무 고맙고 보고 싶어. 어디에서 살든 꼭 건강하길 바랄게. 힘들었던 순간순간 항상 곁에 있었던 친구가 생각나는 마음의 편지네요. 하긴 60을 바라보는 저도 가끔 뭔지 모르지만 문득문득 혼자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음악이 있습니다. 길버트 오셜리번의 Along Again입니다. 아마 학창시절에 친한 친구들과 같이 제일 많이 들었던 노래인 것 같은데요. 내용은 어렴풋이 생각나는데 연인을 떠나보내서 혼자가 되고 부모님을 또 떠나보내서 다시 혼자가 된다는 내용 같은데요. 이 시절 왜 이 노래를 자주 들었는지 생각은 나지 않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혼자 될 때 친한 친구가 생각나서 그런가 아닌가 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간혹 애친구를 만날 때 이번이 죽기 전 마지막 만남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옛날 소중한 친구들의 만남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늘 만나면 다음에 또 언제 만나지? 살아생전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무언 일상이 그리 바쁜지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조금의 시간도 안 준다는 내 자신이 많이 싫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옛날 애친구 자주 만나시나요? 혹시 너무 오래 안 만나서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전에 여러 가지 사연들로 엮여 있어서 또 아니면 무소식이 소시닥이라는 생각을 해서 자주 못 만나는지는 않는지요. 하지만 못 만나는 사연이 여러 가지는 있겠지요. 그 사연이 없다면, 만약 위에 얘기했던 그 내용이 아니라면 지금 바로 친한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이번이 그 친구의 평생 마지막 연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친구와 마지막 만남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취자분들이 혹시 저희 방송을 듣다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주제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패널의 세대공감팀, 작가 PD의 김정한님, 제작의 은행나라 말을 방송국, 그리고 저는 진행자 홍용환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